안녕하세요, 부자유권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유료 사주를 봐달라고 DM을 좀 보내주시는데 죄송한데 저는 돈을 받지 않고 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아마 좀 구독자님들한테 풀이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장 많은 댓글과 궁금한 사연이 있었던 이렇게 문의를 해왔던 63년생 띠운세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 AI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주로 풀면 63년생 토끼띠 운세는 허약한 감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제 주변에 63년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의견의 불일치나 말다툼과 같은 이렇게 성가시고 불쾌한 일을 잘 견디지 못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건 너무나 영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63년생 토끼생들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기꾼이 좀 많아요. 다른 띠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임기응변도 굉장해서 뭐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잘 하려면은 앞뒤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3년 토끼생이 남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천부적인 이 소질 중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 같은 것을 남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심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쉽게 매혹시키고 또 자신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관적 정신의 소유자여서 자신이 세워놓은 감성적인 장벽으로 인해 시야가 삐뚤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단단하고 단호한 성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의 부탁이나 강요에 쉽게 넘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인해서 실패한 일이나 지난 과거에 집착을 하고 그로 인해 오래전 상처를 자주 회상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답답한 행동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63년 토끼생들은요, 남녀 모두가 외모가 좀 출중하고요, 인물도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토끼띠가 워낙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특히 이분들은 키도 크고 코도 이렇게 오똑하고 분명 호불호가 있겠지만 띠들 중에 초년에 큰 고생 없이 커오신 분들이라는 개인적인 사견도 좀 있어요. 다른 띠보다는 유년기 시절을 좋게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토끼생들은 어떤 상황이 자주 벌어지냐면요, 당연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시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그만큼 관리하는 베풀어야 할 돈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한 데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 돈으로 남들한테 베풀고 돈도 주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고생 없이 살다가 50대 들어오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는 분들도 좀 많아지시는 건데요. 이게 젊었을 때 넘어지는 것과 중년에 넘어지는 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중년의 삶이 흔들리고 기울어지면 어떨까요? 집, 전 재산을 50이 넘어서 다 날리신 분들이 또 띠들 중에도 많이 보이는 띠가 이 63년 토끼생이라는 건데, 그렇게 무너져도 항시 도와주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이 인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내앉아도요, 신기하게도 잘 살아나가는 그 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그래도 좀 맞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63년생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완해서 돈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 운이 조금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는 63년 토끼생들은 무조건 한번 따라하셔야 할 게 있는데, 나와 같은 63년 토끼생들에게 댓글에 서로 응원해주세요. 옛말에 내가 남을 격려한 만큼 그 좋은 운이 내 곁에 오래 머무른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실 테니까요. 자, 그럼 부자유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63년생 토끼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여자 토끼띠 하반기 운세를 보면은 기해일주 사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해일주는 기토와 해수의 만남으로 구름과 큰 강의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도 참 잘 따르는 그런 일주예요. 이 기해일주를 좀 풀어드리면은 구름과 해수, 바다가 만난 모습으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한 역마성을 나타내요. 이 기해일주 사주 중에는 부자가 많고요, 배우자 덕으로 재물을 크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 바다와 같은 큰 물로 물이 범람하면 농작물도 한꺼번에 쓸어갈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해수라는 거는 돈을 상징하는데, 이 기해일주는 기본적으로 돈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쉽고요, 분명 돈이 잘 따르는 일주예요. 단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기에 손을 대면요, 이 해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돈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으니까
합법적인 일로 재물을 차곡차곡 축적해야 됩니다. 60갑자 중에 유독 돈으로 인해서 인생에 희로애락이 많은 일주인데 부자도 많지만 돈을 크게 벌고도 한 번에 이 돈이 확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 사주는 아주 잘 살거나 못 사는 사람이 좀 많고요. 중간이 없어요. 기복이 심한 사주예요. 또한 이 기토는 작은 땅의 모양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데 강한 역마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이민을 가시거나 해외 파견을 가시거나 근무하신 분들의 인연이 좀 깊어요. 자, 이걸 다시 그려봐 드릴게요. 강을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막 뭘 심어도 잘 자라. 그래서 풍족해요, 항상. 근데 이게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이네. 그럼 물이 확 한번 범람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치죠. 자, 여기서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무리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모르는 곳에 사업을 하면 그냥 한 번에 다 잃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63년생 토끼생들은요, 생활력이 강한 분들로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토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가 탁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할 수 있고요. 시댁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칫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래전 상처를 자주 회상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답답한 행동을 자주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64년생 토끼생 여성분들의 단점인데,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24년 운세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돈 관계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원거리 여행은 자제하시고요. 향후 운의 흐름을 보면 내년 2025년에 이사나 직업 변동과 관련해서 도움이 돼요. 올해는 웬만하시면 좀 참고 있으셔야 돼요. 자, 2024년 음력 11월은요, 이성과 연관되는 일로서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은 신중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추천드릴게요. 자, 63년생 여성분들은 금이 없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금이 없는 사주의 기준은 뭐냐면요, 금은 화이트, 가을, 결실을 의미해요. 자, 가을에 황금 들판을 생각해 보시면 수학, 추수 이런 게 연결되시죠. 모든 일의 마무리, 결실, 결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금이 없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부족해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좀 잘 받아요. 자, 이 두 번째는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유행에 딱히 관심이 없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어떤 결단력이 부족해서 자꾸 남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금이 없는 사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기운 보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이 금기운은요, 숫자로는 4와 9입니다. 방위로는 서쪽이고요. 계절로는 가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안의 서쪽을요,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거실에는 가을에 관련된 풍경화를 거는 것도 금이 없는 사주의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도 화이트나 노란색 옷을 자주 입으면 좋고요. 금속성의 재질의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좋아요. 금은 인의 예지 중에서 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이 없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금 기운 보충법으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금속성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금이 없는 사주 보충법으로 헬스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헬스장은 금기운으로 가득한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63세 토끼생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돈거래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금이 없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우유부단하고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돈을 빌려주지만 잘 받기 힘든 경우가 좀 많고요. 돈거래 시 반드시 사용증 등을 이용해서 문서화해 놓는 것이 금이 없는 사주 개운법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율과 질서가 확실한 조직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법조계, 운동선수 등 규율이 확실한 직업을 갖는 게 좋고요. 질서가 정확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금이 없는 사주 개운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이 없는 사주 개운법 금기운 보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2024년 63년생 남자분들 하반기 운세를 보면요, 이해타산이 빠르고 이상보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빈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언행에 거침이 없어요. 오행의 흐름을 살펴보면 수 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화가 없는 이 무인성 사주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남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전곡을 탁탁 찌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운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2024년 사실상 올해 운세는 뭐 자녀나 아랫사람과 연관되는 일로 목돈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 돈을 버는 것보다 소모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지출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좋았던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라면은 기존에 가던 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었을 거고요. 문서와 연관되는 일이 있다면 동쪽으로 움직이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북쪽과 남쪽은 흉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반기 음력 12월은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새장을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형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풀리시면서 2025년에는 더 좋은 운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3년생 남성분들은요, 무인성 사주라는 건 뭐냐면요,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인성은 정인과 이게 평인으로 나뉘어져요. 오행에서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바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말하는 인성은 따뜻함, 인자함,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상징하는 요소이고요. 어머님의 보살핌과 유사한 의미이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인복이 많다고 보는 거고요. 인성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인복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인성 사주라는 거는 인성이 없는 경우를 좀 말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겠죠. 인성은 공부나 문서를 의미하는데, 인성이 발달했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문서와 인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인성 사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약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심함,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복이 약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 표현이 부족하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에 대해 둔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무인성 사주의 약점은요, 단순함을 선호하고 복잡한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좀 부족하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설적인 돌직구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해서 조직에서의 근무도 어렵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무인사주 가주신 분들의 보완법이 뭐냐면요, 남의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과 개방적인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 정리해드리면요, 2024년은 갑진년으로 나무의 기운과 함께 흙의 기운이 강조되는 해였어요. 이 해의 하반기에는 특히 금전운, 건강운, 그리고 인간 관계와 관련된 변화가 두드러질 수가 있고요.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에는 재물 운세가 양호한 편이에요. 좀 전반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 하반기에는 큰 재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 예상되고요. 이 하반기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년을 생각하면 올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나치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 하반기에는 업무상 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새로운 인맥이나 파트너를 통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인일 경우에는 승진 기회나 중요한 프로젝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요, 새로운 만남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고요. 특히 이 2024년 하반기에는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다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나 갈등이 발생돼서 손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건강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이 하반기엔 중요합니다. 지나친 피로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고요. 특히 체력 관리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애정면에서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독신이시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결혼하셨거나 커플이라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1963년생 2024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세가 흐를 거고요. 특히 금전적, 직업적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63년 토끼생들은 하반기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새로운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도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가정 내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고요. 가족이 좀 더 늘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소송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소송은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끝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면은 올해 안에 좋은 운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식과 투자 이것도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좋으실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성분들에게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사주나 풍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도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학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내 운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이야기를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